난 아직도 기억나. 그 거짓말, 마지막 인사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 우리는 지금 이가 다 맞추고 있는데 쌈이 안무가 이거였잖아. 근데 이것도 5명이 다 틀려. 야 저게 되는구나 하면 그게 처음에 충격이고 두 번째는 집대상. 오늘 소식 어때요? 준수 형님? 네. 반갑죠. 거의 패터식 언제야? 나 21살 때니까 13년 만인 것 같은데 나? 나는 솔직히 동방신기에게 라이브 의식 없었다. 라이브 식. 근데 사실 똑같을 거야. 이게 당사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래요? 주변에서. 왜냐면 우리나 동마 형들이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 늘 이런 누군가가 우리의 라이벌을 바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뷔했을 때면 동방 형들이었다가 빵 비켜봐 이렇게. 뭐 그렇다가 또 우리가 또 나오고 또 누가 올라오면 또 누가 우리가 비키는 입장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비켜야 될지 비켜줘야 되는 입장이 누구든 라이벌은 돼. 아 여기구나. 여기가 그 유명한. 이야 고급지다. 와 계시나? 형님?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 뭐야? 안녕하세요. 형님! 이 뭐야? 아 오랜만이에요. 반가워. 아 정말. 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형님. 이렇게 또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했더니 맞네. 그게 형님 거의 13년 전이에요. 제가 20살 때. 맞아. 그쵸. 패밀리가 떴다 이후에 방송에서 처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 개인적으로 봤던 건 내가 기억하기에는 도리안 그레이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그거야. 도리안 그레이 때 뮤지컬 또 보러 와줘가지고 맞아요. 정말 6, 7년 만에. 아니 근데 뭐 지금 해외에 있다가 엊그저께 이제 일본 투어 중이어가지고 지금 다시 내일 나갑니다. 이 촬영하고 이것 다시. 때문에 네. 아 아유 또 형님 만나는 게 제가 또 안 올 수가 없죠. 저희는 두 분 어색할 줄 알았는데 1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저는 친근해요. 맨날 이렇게 그죠? 방송이나 내적 친밀감이 좀 있죠. 네, 맞아. 뭔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룹에서도 약간 비슷한 포지션의 맞아, 느낌이 맞아. 있어가지고 예, 보컬이기도 하고 맞아. 뭐 그런 친밀감이 아무래도 아니 오늘 저희 스타일리스트랑 페어 해주시는 분이 난리가 났어요. 카시오페아였는데 또 형님을 또 특히 좋아했어가지고 거의 지금 양말과 뭐 이런 거를 다 펄 레드로 신고 제가 뭐 아까 좀 순화시켰지만 거의 속옷까지 펄 레드로 맞춰왔다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예. 향수 뿌리고 아주 원래 여기 잘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 치는 제가 돈을 안 주겠다 했는데도 심지어 오빠 제 돈으로 갈게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빅뱅인데. 그래도 이게 딱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 있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옛날 얘기 형까지 해도 돼요? 언제든지 너무 아니, 좋죠. 아까 작가 누나한테 들었는데 옛날 얘기 할 게 있나? 형님이 99년부터 연습생이셨다고. 연도까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쵸.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때 저희 지용이 형이 SM 연습생이었다는 얘기를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형님은 모르셨구나. 근데 SM 연생이라고 해도 SM 연생 모두를 다 아는 경우가. 근데 제가 별로 다른 사람들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똑같네. 관심이 없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지. 그지? 정확하게 하면 나 하나 이것도 지금 간수하기도 바쁘고. 간수하기가 우리는 바쁘니까. 이래요. 형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ESTJ. 오, 내가 뭐였지? ISFJ. I라고요? ISFJ. I라고요? 네, 저 I99. 이 방송 모드가 또 있고. 그럼 진짜 이 온오프를 하는 거구나. 네, 저는 온오프가 좀 확실해요. 와, 오히려 더 대단하다. 무조건 E일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은? 나 처음에 빅뱅 멤버들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게 언제였죠? 저희가 처음에 딱 데뷔했을 때 뭐 팬분들이나 네.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쟤 무조건 노래 진짜 잘하나 보다. 진짜. 대답이. 어머. 교수님 보고요? 네. 왜요? 저희 멤버들이 워낙 꽃미남 같이 생겨다 보니까 근데 준수 형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누가 봐도 얘 메인 보컬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빅뱅이 나온 거죠. 저는 이제 대성 씨를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노래 얼마나 잘할까. 진짜 거의 대한민국 씹어 먹겠다. 어린 김범수구나. 아니 근데 물론 너무 잘하지만 그냥 사진만 보거든. 혹은 또 약간 나랑 비슷한 포지션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네 언젠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되게 정이 가고 음. 그리고 일본에서도 약간 포지션이 비슷했다. 맞아요. 그 보케라고 하나 이거를? 알아요. 복귀 츠꾸미. 복귀 츠꾸미. 예. 저는 보케 쪽이었는데. 아, 형 복귀 쪽이었어요? 네. 제가 복귀였어요. 그러니까 복귀가 뭔데요? 사람들이 멤버들이 놀려. 그럼 당해주면서 받아주거나 웃겨주는 스타일. 약간 이게 츠코미가 이제 츠코미 하는 사람이고 복귀가 이제 약간 받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바보 역할. 예. 탱커 정준하. 탱커지 탱커. 예. 준하 형님이시지. 근데 이 자리에 빌어서 얘기하지만 보케가 제일 똑똑해. 아니 그리고 인정하지? 맞아. 인정하잖아. 진짜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왜냐면 츠코미는 다 해.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는 것도 맞아. 상대방까지 배려해서 내가 맞아. 망가져줘야 되거든. 일단 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 넓어야 돼. 마음 넓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돼. 맞아. 아 형님 아시네. 아 진짜. 보면서 진짜 똑똑한 친구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맞아, 단지 몰라. 바보라고 어.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맞아. 똑똑한 사람이 복귀를 하는 거 같아. 야 형 이거. 오, 잘 먹겠습니다. 집대성이라 먹어볼 수 있는. 아, 또 내가 벽제갈비를 먹어보네, 진짜. 아, 이게 그래서 다이아몬드 벌집, 카드구나. 벌집. 오. 아, 근데 진짜 예술이다. 진짜 부드러워. 와. 근데 이게 커팅을 이렇게 하니까 더 쫄깃쫄깃해. 맞아. 셰프님, 네. 저 이 소스 이름 줘드릴게요. 이건 페가 소스야. 하늘을 날아갈 거. 죄송합니다. 말장난이 좀 아쉽네. 아 근데 근데 저도 이랬어요. 10개를 던져. 3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 그럼요. 얄짤 없으죠, 우리 집대성 팀이. 아, 저는 사실 형님 첫 기억이 무대가 아닌 드라이의 뻥카스. 아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미쳤다 이 생각했어, 진짜. 언제? 무슨 무대예요? 고정반합인가? 그게 어렵잖아요, 노래가. 특히 형 파트가 뭐 마지막에 뭐 애드립이 뭐 춤추면서 와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 인터뷰 때 말했죠. 잠을 못 자도 아침부터 라이브를 잘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구만요. 그분이죠. 와, 동방 형님들 드라이는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우리도 근데 그랬어요. 그때 헤어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드라이에서 끝나면 잠을 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빅뱅 한다고 하면 우리 나갔어 다시 구경하러. 예, 진짜. 아유, 또 우리가 또 갖고 있지 않은 느낌의 강점이 있길래 서로 너무 다른. 그게 너무 또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서 일부러 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공방신기의 존재를 언제 처음 알았어요? 데뷔할 때부터 알았죠, 허그 때부터. 누가 알려줬어요? 야. 아니 TV에 나오는데. TV 나오니까. 아니 TV에 나오는데 어떻게 몰라? 아니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야 SM에서 누가 한 명 나왔댄다. 아 근데 우리 형님이 2000 몇 년 데뷔? 사전 데뷔시죠? 정식으로 한 거는 근데 2004년이죠. 2월달. 그러면은 그때 우리 이제 YG 오디션 보고 있었어요. 최종. 빅뱅. 저는 빅뱅 한 3년 연습생 했으니까 뭐 오디션 보고 이제 YG 적응해 나갈 때쯤이고 거의는 뭐 그땐 여유가 없어요. 남의 아티스트 볼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 예전에 이제 오정반 아까 얘기해 주셨던 맞아요. 오정반아. 그걸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나요? MBC SBS 그거. 모든 시상식을 이제 저희가 다 대상을 다 받았었던 해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받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죠. 이제 한국에는 당분간은 적수가 없다. 맞아.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접근을 했지. 이제 일본에서도 그때 한참 막 맞아. 아직은 지금 안 되지만 이제 한국만큼 올라올 수 있는 뭔가 발판이 만들어졌던 기점이라 일본을 좀 더 주력을 하자라는 게 된 거죠. 그 마침 또 그때 이제 그랜드 슬램을 맞아. 달성했으니까 이 루트였어. 이제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스케줄 하고 이제 뭐 지방 공연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거짓말이라는 게 2006년에 저희가 거짓말 터진 거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도 그렇고 회사도 뭔가 그런 긴장감이란 걸 사실 못 받았어요. 맞아. 오 진짜. 네, 못 받았다가 거짓말을 맞아 하면서 보면서 우리 멤버들조차도
너무 멋있다. 그때 딱 하면서 우리도 처음으로 회사적으로도 약간 긴장. 약간이 아니라 빅뱅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뭔가 이 트렌드가. 네, 트렌드도 바뀐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마침 딱 빅뱅 거짓말 필두로 더 이제 음원 쪽으로 완전 음원으로 맞아. 가는 음원이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맞아. 음악 스타일도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틀에 맞춰서 딱 SMP 아니었어요, 형이랑? SMP 하면은 딱 그 맞아. 라이징선 특유의 그 완전 맞아. 칼맞춤에 네, 그리고 막 안무가 빡세기가 네, 빡세기가. 그런 게 가다가 난 아직도 기억나 그 거짓말 마지막 인사 그 뭔가 프리하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 허락을 해주나? 그게 허락이 되는구나. 아니 그게 우리는 지금 이각 다 맞추고 있는데 이게 제일 짜증 나거든 사실. 우리는 순간 정지했을 때 각 틀리면 맞아. 혼나는 시절이었으니까. 연습하고 이거 정지 눌러요? 갑자기 정지 춤을 누르죠. 추다가 정지했을 때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약간 이렇게 맞아. 근데 그게 사실상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는 정도의 차이인데도 그걸 잡아내면서 맞춰라 했을 때니까 근데 막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춤 안 추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비 안무가 이거였잖아. 근데 이것도 5명이 다 틀려 이거조차도 뭐 한 명은 더 낮게 하고 야 저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게 처음에 충격이고 두 번째는 근데 멋있다 그런 자유로움이 사람들이 멋있다. 또 인정해 주는구나. 맞아요, 맞아. 맞아요. 저희도 이 과정을 아는 게 놀랍게도 똑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칼군무였어요. 했던 거야 그게? 네, 왜냐면 저희도 사실 마지막 인사도 우리가 거짓말 그렇게 설렁설렁 했으니 이번에는 좀 빡세게 연습을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줄넘기인데 줄넘기가 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맞추다 안 되니까 그냥 가라 하는데 또 대중분들이 그걸 또 운 좋게 봐주시니까 사장님의 멘트가 살짝 바뀐 거야. 대중의 흐름을 읽으신 거지. 대중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온 게 그때 당시에 저희는 또 일본에 몰두하고 있었으니까 맞아. 더 이상 늦춰지면 아 진짜 위기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본에서는 한참 올라와서 이제 우리도 아레나 투어하고 완전 잘 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뭔가 그 패권을 이제 뺏기는 듯한 그리고 기사들도 그런 공격 너무 그렇게 맞아. 많이 났어요. 좀 자극적으로 나오죠. 이제는 빅뱅의 시대다. 뭐. 그래서 또 비켜 나오는 거야. 근데 또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록을 깨내 맞아. 나가는 분위기였다면 맞아. 그때 처음으로 빅뱅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 뭔가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근데 너무 칼군무보다는 약간의 이제 이런 좀 자유로움을 프리함이 먹히는 거. 완벽한 칼군무만이 답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나름 절충한 게 준우이였어.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프리한 거야? 사실 사실 이 안무를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빅뱅의 느낌을 의식했던 것 같아.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그죠. 심플할 때 더 임팩트가 있는 경우가 그럼,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부분이 그래서 임팩트가 강한 게 그 전에 빡세게 하다가 딱 갑자기 그 빡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맞아. 또 맞아, 주목이 딱 되는 그 맞아, 파트거든요. 맞아. 아, 영광이네, 형. 감사합니다. 재밌다. 우와, 얘 재밌다. 이런 얘기를. 나도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그 후쿠오카 힐튼 호텔 형 거기 기억하세요 혹시? 광장 앞에 광장 1층에 몰인데 작은 그 스테이지 매주 가서 형 공연하셨고 거기서 있었어. 후쿠오카. 맞아. 그때는 막 200명, 그니까 예, 맞아요. 300명 이렇게. 저희도 HMV에서 2, 300명 악수회하고 이랬거든요 처음 갔을 때. 맞아. 똑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맞아. 왜냐면 저희도 그 거짓말 하루하루 그거 하고 이제 재패했다 생각하고 일본 나가지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라떼는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한국에서 1등하면 바로 그냥 맞아, 바로 최소 아레나 투어잖아요. 우리는 맞아. 그때는 제프. 별개로 했었어요. 맞아. 일본을 위해서 다시 우리 맞아. 신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2, 300명부터 홀 투어 제프 가서 투어. 네, 제프 홀 아레나 겨우 가고 이제 부도까지 쫙 맞아. 이러고 돈 가고 이러고. 똑같네. 똑같아요. 맞아. 우리 때는 맞아 그랬어. 루트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제패하고 일본. 비슷하다니까요. 난 그래서 맨날 응원했어 진짜. 퇴사기를 관계는 없지만 저희끼리 생각은 진짜 그 보아 선배님이 아예 마찬가지. 처음에 이렇게 열었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방들이 굉장히 열어줬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빅뱅까지 우리 맞아. 같이 해주고 맞아. 그 동방신기 하면서도
형이 그래도 예능을 좀 많이 하셨던.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지정해 주잖아요. 네, 맞아. 처음에는 제가 예능 멤버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도. 그때 당시에 말도 되게 막 긴장을 못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멤버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뭐 어느 날 뭐 나갔나 봐요. 기억은 안 나.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게 좀 일본이랑 한국에서 좀 먹혔구나. 의도치 않는데 그게 터지면서 어느 날부터 예능 나가면 멤버 2명이면 꼭 내가 껴있었던 예, 그렇게 되더라고. 난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우리 때는 예능 나가라고 하면 싫었거든.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아니 나 솔직히 기억하는 게 멤버가 5명이서 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없었고 없죠. 맞아. 둘. 한두 명이었는데 그날은 멤버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인 거야. 아 맞아. 근데 그날 쉬는 날 사실 그때 당시 예능은 하루 꼬박 통째로. 최소 밤을 새면서 해야 되는데 최소 그날 10시간. 최소 10시간. 그거를 나는 쉬고 싶은데 그날 하루도 못 쉬고 오히려 더 힘들게 예능을 찍는 게 싫어서 제발 하지 말아라. 그때는 정말 우리 의도가 상관없이 맞아. 그냥 그냥 위에서 너 정해줬잖아. 이런 건 가면 너 가는 거야. 나가였잖아. 그럼 가면 되겠지. 어느 날부터가 나를 계속 고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가기 싫은데 그게 또 한두 개가 또 터져. 뭔지 모르겠어. 난 의도한 게 아닌데. 그니까. 원래 힘을 빼야 피곤. 맞아. 그런 거 같아. 힘을 빼고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는 이거 거. 오히려 나는 이거 왜 웃지 할 정도로 이거 엉뚱함이 약간 근데 소름 돋게 너무 비슷해. 그런 식이었구나. 왜냐면 저도 처음 멤버가 아니었어요. 원래 주로 오. GDN 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 진짜? 네, 그러다가 완전 완벽한 예능 멤버. 아니 그러다가 기적의 승부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재석이 형하고 뭐 좀 몇 명이 하는 약간 엑스맨 전이요 후였나 막 뭐지? 그랬을 거야. 진짜 땜빵으로 수영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막 벌벌 떠는데 이거를 내가 이러면서 생각하면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터졌구나.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추워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지면서 근데 그것도 아마 의도한 게 아니었을 네. 거예요. 그냥 하다가 너무 하다가 추워 뭐 이랬는데 재석이 형이 약간 그거 뭐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요? 이런 생각이 맞아 그런 거야. 맞아, 이렇게 맞아. 걸리니까 근데 그런 게 터지더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이걸 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돼 맞아. 안 돼.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걸좀 캐릭터로. 그럼요. 그게 1등이시잖아요. 장인이시죠 사실. 나는 결혼해도 내 장인어른은 사실 재석이 형이야. 이거 좋았어요. 아, 이거 이거 장인이야. 이번 거 좋았다. 장인이야. 나의 영원한 장인어른은 유재석님이시죠. 저희가 또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궁금한 거 좀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준수님과 연습생 때 SM 투자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도 뭐 수학여행 중인데도 야 준수야 와라 그러고 불렀대요 회사로. 아 그만큼 잘하니까. 어머. 우와. 또 이거 어디서 맞죠? 말. 우와. 진짜? 그때 자각을 못해서 그쵸. 그만 좀 부르지. 아. 심지어 수학여행을 처음 간 거야. 처음 간 수학여행인데.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이제 버스 타고 음. 뭐 우리 가야 리조트로 되는데. 가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와서 내일 너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지금 제주도 그니까 이제 왔는데. 너무 저도 꿈에 부풀어서 왔는데 근데 무조건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기 때 중학생이었나? 아기 때 혼자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아 혼자? 나 너무 무서웠어요. 공항 해주지도 않고 혼자. 어머. 대박이다. 왜 와서 이제 했는데 막 너무 막 부러운 거야. 첫 그치. 수학여행이고 막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진짜 갔는데 첫 비행기인데 저는 선택을 사실 받지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둘이었어. GD 태양. 그렇게 왜냐면은 연습생 고인물들이었거든 그들이. 그 YG의 미래였기 때문에 그 둘은 거의 자주 갔었죠. 그럼 여기서 두세 명은 누구예요? 거의 저랑 장민 알죠. 타임리스. 네 막 그 친구도 완전 아시아 사람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맞아. 진짜 외국 팝 가수들처럼 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맨 처음 초반에는 보아 그 정도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여주고 싶겠다. 나한테 그럼.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영상 보냈을 거야. 더 보라고. 준수 형 이거 더 보라고. 그 정도로 좀 실력 있으면은 그 다른 기획사에서 막 스카우트 요청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제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제의가 왔다 하더라도 전 분명히 안 갔을 거고 여기가 짱이니까. 맞아. 쇼트 SS 신화 맞아. 뭐 프라이트 스카이 뭐 보아 맞아, 뭐 짱이. 끝났으니까 여기는 YG가 그거였대요. 왜냐면 저는 YG 밑에 엠보트라고 그때 이제 휘성거미 빅마마. 그때가 그러니까 딱 뭔가
아이돌이 계속 안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아이돌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B랑 맞아요. 세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엠보트에서 맞아요. 빅마마 휘성 거미 빅마마. 휘성 거미마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냥 보컬 맞아. R&B. R&B 보컬 시대가- 솔로. 나도 그 시절이었으면 나도 YG를 가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네, 맞아. 타잖아. 시대의 흐름이야. 흐름이 있잖아. 맞아. SM 들어갔을 때 오디션 곡은 기억나세요? 아마도 H.O.T 아니면 신화의 노래를 했을 그 거예요. 계열로 또 맞춰서 기억이 잘 나왔구나. 안 나.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목소리가 되게 높은 하이톤이지만 그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성기가 오기 전에는 완전 진짜 여자 목소리로 오해할 만큼. 근데 이제 얼굴도 이제 약간 좀 동글동글 예쁘장하게 생겼어서 어릴 때가 제가 더 이뻤거든요. 지금보다. 아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여자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목소리도 사진만 그렇고 보면 이쁘장하고 여자인 줄 이러니까. 알았던 거야. 목소리랑. 어머. 뭐 남자야? 이러면서 예, 저 남자인데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여자인 줄 알고 여자로 분류를 했었다가 그것도 기억이 나네. 맞아. 동방신기가 그때 당시에 센터감들만 모아서 네. 맞는지 궁금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데 센터감이라기보다 마지막 아이돌. 이거 안 되면 SM도 문 닫겠다. 왜냐면 그 전에가 뭔가 줄줄이 좀 안 됐었다라는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분들이 마지막이야. 너희가 안 되면 앞으로 여기 SM 엄청 부담감. 뒤에 있는 너희 동료들도 다 데뷔 못할 거야. 저는 원래 그 슈즈에 은혁이랑 성민이 형 셋이 타이틀곡으로 하려고 녹음했던 걸 동방신기가 부른 것도 있어요. 진짜요? 네. 거짓말도 원래 지웅이 형 솔로곡이었거든요. 솔로로 나가려고 했어요? 앨범 중에 솔로곡이 늘 냈었는데 팀곡이 된 거고요. 네, 팀으로 했는데 또 너무 잘 맞아가지고 팀곡이 된 거고. 저는 그랬었고 이제 희철, 강인, 윤호, 재중 그렇게 넷이가 또 포지셔널 또 팀이었고 재밌다. 뭐 창민이 같은 경우는 솔로로 이렇게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고 뭐 그렇게 각자가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샵으로 또 오라는 게 원래 샵으로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촬영을 하는구나 그냥 갔죠. 갔는데 난 당연히 우리 멤버들이 와서 뭘 하는 줄 알았지. 윤호 형이랑 재중 형이랑 갑자기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전까지 너희끼리 할 거야도 얘기 안 해주고. 안 했어요. 근데 물론 팀은 다른 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좀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이래도 되나? 약간 그런. 남은 팀도 남은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치 그것도 있었고 막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맞나? 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얼마 만에 그렇게 하시고 데뷔를 하신 거예요? 거의 뭐 한 6, 7개월, 8개월? 그럼 거의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녹음 곡 받아서 녹음하는 거의 그 거의 뭐 거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팀 이름을 동방신기로 진짜 내가 깜짝 놀랐죠. 예, 동방신기가 되기 전에 원래 영웅 본색이었어요. 그러다가 밥을 먹는데 영웅 본색이 아까우셨나 봐. 재중아, 영웅 재중 어떠니? 된 거야. 아예 그냥 장난을 하신 거겠지. 영웅 재중. 으로 하자가 되면서 다 사자성어를 생각해봐라. 참여할 땐 이거였어. 사자성어는 안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2개를 보기를 주면서 너가 골라. 이거였어. 신기원이 있었고. 신기원 장미? 아니야, 그냥 신기원. 정말이야. 신기원은 뭔가 바둑기사 같다. 바둑원 같다. 그치, 그럴 수 있지. 바치도 영웅재중이니까 4글자로 맞춰서 최강창민으로 해라 해서 창민이도 그래도 이것보다 이게 난 것 같네요 하면서 다 됐어. 오히려 마지막에 나였던 것 같아. 난 뭘 하지? 뭘 하지 하다가 아시아에 그러니까 동방의 신이 일어나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아를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아의 알을 뺀 시아준수 어떨까 하다가 또 잘 붙길래 그러니까 잘 붙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박이다. 근데 이름이 좋으니까 잊혀지지 않아. 맞아. 잘 해버리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고유 명사가 되는 거야. 멋있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연습생 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허그를 들었을 때 그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라는 가사를 왜냐면 저희도 맞아, 랄랄라가 맞아. 있었거든요. 저희가 원래가 Everybody Get Up 할 거예요. 근데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 근데 왜
왜 바꿨어? 왜 바꿨어? 우리가 너무 싫어서. 그게 너무 싫었고 나랑 결혼해줘. 지금 당장 말 안 해도 돼. 내 마음이 두근두근 날라. 이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말을 했어요. 건의를 해서 바꾼 거고 형은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사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막 그 가사도 한 대여섯 번 진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뭐였어요? 근데 바뀌는 게 점점 더 귀엽게 바뀌었어. 반대로. 오히려. 처음엔 오히려 되게 좋았는데 맛있는 을 맛있는 우유로 바꾸고 아 맞아. 그 파트 너무 그냥 맛있는 그죠? 깜짝 놀랐어. 막 고양이가 나오고 일기장을 쓰고 아, 원래 고양이 없었어요? 없었죠.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게 SM의 마지막 아이돌 무기였으니까 아이돌의 끝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일부러 더 간 거네. 내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프로의 노래 중에 가장 탐났던 거. 거짓말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인사도 너무 좋았어. 넌 마지막 인사를 진짜 많이 들었어. 아 진짜요? 일본에서 진짜 되게 그러면서 의외의 베이비 베이비 네, 맞아, 베이비 맞아. 조금 어색하지만서도 이게 뭐야? 너무 신나는 거야. 진짜 마지막 인사 되겠는데? 그게 너무 신났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유분방하게 무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내가 부를 수는 없지만 감히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 일본 노래인데 뭐 이거 러브 인더 아이스. 에 맞아. 재중이 형님이 막 간드러지게 고음 올려놓고 거기다 갑자기 최강창민 형님 갑자기 쨍하고 질러버리고 거기에 또 갑자기 형님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막 하우스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때 프로의 세계를 좀 많이 느꼈어. 벽을. 와,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프로구나. 근데 막 그때는 막 엔딩도 아, 엔딩.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되니까. 맞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정작 그냥 빨리 하고 가. 빨리 가는 게 최고거든. 근데 그게 회사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인 거야. 나는 빨리 가서 그냥 네. 집에서 자고 싶은데. 그거 멤버들 진짜 하나도 신경 안 써. 빨리 가서 맞아. 예, 씻고 자는 게 짱이에요. 전혀. 그리고 그 대기 시간이 만약에 3-4시간 있으면 우리가 노래할 때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그 3-4시간이 긴장해야 돼. 계속 긴장 상태죠. 잠도 못 자, 못 잠길까 네, 봐. 안 돼, 절대 안 돼. 막 그게 쉬는 게 쉬는 게 먹는 아니어서. 것도 매운 거 안 먹고 막 이래. 맞아. 그 6년 만에 처음으로다가 나가신 게 그 스페이스 공간이었잖아요. 아, 예. 방송 거기는 나온 거.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건지. 그 EBS에서 교양 파트였을 거예요. 특히 스페이스 공감은 네. 뭐 기존의 아이돌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차피 아니니까 그런 제한이 좀 덜했던 거지. 제약이 할 수 없었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쪽 PD님이랑 뭐 작가님이랑 뭐 그쪽 방송사 좀 고맙죠. 아, 네. 먼저 연락하신 거예요? 저희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 근데 제가 오히려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연예인 축구단들끼리 대회를 하면 꼭 뭐 연예가 중계 뭐 그때 당시에 한밤의 TV 연예 촬영을 해. 그러고 이제 각자 뭐 그때 당시에 배우들 뭐 아이돌들 따 나도 따. 근데 나는 심지어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도 이건 나갈 수 있대. 그래서 해달래. 인터뷰 뭐 정성껏 하죠. 역시 안 나오고 저만 딱 커트. 노래를 부르는 건 더더욱 그쵸. 견제를 받았으니까 이건 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심지어 그치. 녹화를 했는데도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포기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송을 기점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두들겨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가볼 수 있을 때까진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정말 될까 했는데 방송에 딱 나오는데 너무 고마웠죠. 감격스러워.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 EBS 스페이스 공감. 응? 어떤 뭐? 아니. 형 뭐. 아니. 하세요. 갑자기 제가 이번에 콘서트를 4월달에 했었는데 네. 그 콘서트가 이제 영화가 나오거든요. 언제 개봉하세요? 언제 개봉하지? 이게 언제 방송이에요? 6월 7일에. 그럼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딱이네. 이틀 전에 했습니다. 와. 이틀 전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배웠어. 제일 중요할 때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신년. 새해 덕담 같은 거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이라고 극장에서 개봉하는 건 처음이라 와. 저도 좀 떨리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곡도 나오고
네, 맞아요. 신곡은 6월 12일 날. 6월 10일이면 녹화 기준 언제 날이야? 5일 뒤, 5일 뒤. 다음 주다. 5일 뒤. 5일 뒤, 5일이다. 와, 5일 뒤에. 21번째 계절이 널 기다릴 테니까. 와, 좀 뭐야? 길어요. 성인이 된 모든 청년들에게 바치는 네, 응원이 돼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근데 노래라. 제목 너무 로맨틱하다. 저도 이런 류의 음악을 어떻게 보면 싱글 타이틀로 한 게 처음이에요. 뭐. 되게 의외죠, 약간. 그러네요. 의외야. 그니까. 그때 참 슬펐어 진짜. 근데? 근데 어떤 음악을 들어도 딱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 저 혼자 술 마시면 이러면서 집에서. 아, 감사합니다. 와. 5일 뒤입니다, 여러분들. 5일 뒤. 2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너에게?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라 그랬죠? 21번째 계절이 널 기다릴 테니까. 생일을 맞이하는 노래. 생일은 아니구나. 그만큼 기념비잖아. 아, 계절을 맞이하는 거. D-5. 여러분, 우리 디데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틀 전에 형님의 영화가 또 개봉했어요. 아, 보셨잖아요. 난 너무 봤지. 집대상. 아, 너무 집어서 너무. 네, 번호를 좀. 작품 하게 되는. 잘 들어. 좋아? 최초네요. 최초야. 예스, 역시 예. 이게 넓잖아요. 아니, 번호가 때문에 널, 형님이시잖아. 아, 사진 한번. 영광이죠. 하나, 둘. 아, 이사님! 20억에 사나 이런 기사 났던데? 너는 나 닮았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 진짜 많아. 그런 경우는 없겠지? 설마? 팬분 중에서 착각해서 갈아탄 경우는 없겠지? 내 노래 중에 이러지 마 제발이라고. 알죠, 알죠. 이러지 마, 제발. 뮤직비디오 봤어? 검색해서 봐. 이러지 마! 지금 민구랑 재현이랑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어. 연관이 있어요? 스포를 할 순 없지만 뭐